여러분, 지금 전국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한 달도 못 버티겠다. 이 정부에 호소문을 냈습니다. 단순히 이익이 줄었다는 게 아니에요.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가 쌓이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만약 이 업체들이 진짜로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 주유소 공급량의 43%가 하루아침에 끊깁니다. 차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 기름이 없는 상황. 상상해 보셨을까요? 오늘은 2026년 정부가 꺼내든 석유 최고 가격제가 왜 유통망을 어렵게 하는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2026년 3월로 되감아 볼게요. 중동, 특히 지금 이란 쪽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 여파로 국제 원유 가격이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해요. 이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그 충격이 국내로 바로 전달됩니다. 이 동네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물가 비상이니까요.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입니다. 이 제도. 사실 엄청 오래된 건데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딱 29년 만에 다시 꺼낸 극약 처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유사가 주유소나 유통업체에 기름을 팔 때 이 가격 이상으로는 절대 팔 수 없어라는 상한선을 걸어버린 겁니다. 이 소비자 판매가를 직접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도매 단계에서 먼저 눌러버리는 전략이죠. 2026년 3월 13일 자정부터 첫 번째 최고 가격이 고시됐고 이후 2주마다 국제 유가 변동을 반영해서 재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시행 첫 주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묶였어요. 그건 정유사 평균 공급가보다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이나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름값을 내린 것 같은데 왜 유통업체들이 죽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먼저 이 평소 시장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석유 유통 흐름은 간단합니다.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를 만들고 그걸 석유 대리점이 대량으로 싸게 사와서 물류비와 마진을 붙여 주유소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이 대리점이 돈을 버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것. 리터당 10에서 20원 정도 마진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이 구조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 정유사가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대리점에 파는 도매가와 주유소에 직접 파는 가격을 똑같이 최고 가격에 맞춰버린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정유사한테 사는 가격이나 주유소에 팔아야 하는 가격이 똑같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남는 마진은 0원. 대리점은 이 단순한 중간 상인이 아닙니다. 대형 저유소를 운영하고 유조차 수십 대를 굴리고 이 배송기사들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고정비가 리터당 20에서 30원 수준인데 그러면 지금은 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됐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리터를 처리하는 대형 대리점이라면 리터당 10원 손실만 해도 하루에 수천만 원씩 현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 달도 못 버틴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실까요? 물리적인 운영 자금 한계가 딱 한 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대리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해요. 이 제도 시행 이후 정유사들이 어디에 기름을 더 공급했냐면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입니다. 직영 공급량이 무려 67%나 급등했는데 반면 대리점을 통한 판매량은 18%가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서 이 최고 가격제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원래 직영 주유소는 임대료 인건비 부담이 커서 이 자영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조금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 가격제로 모든 가격이 상한선에 묶여버리니까 이제 직영이든 자영이든 가격이 똑같아진 거예요. 당연히 소비자들은 어디로 몰렸을까요? 브랜드 신뢰도가 있고 시설이 좋은 직영 주유소입니다. 수요가 쏠리니까 정유사는 직영 공급을 늘리고 마진이 없어서 공급을 줄이는 대리점에 의존하는 자영 주유소들은 기름을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가격 상한제는 항상 초과 수요와 공급 부족을 만들어냅니다. 대리점들이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폐업한다고 하면 전국 주유소 공급량의 43%가 증발합니다. 정유사가 갑자기 전국 자영 주유소 4,000여 곳에 직배송할 수 있는 물류망을 갖추고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 공백은 그냥 품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만 해도 충분히 힘든데 여기에 카드 수수료 문제가 또 겹칩니다. 주유소 카드 결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95% 이상입니다. 사실상 현금 거래가 거의 없는데
그리고 이 카드 수수료율이 1983년부터 지금까지 1.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40년 넘게 그대로예요. 문제는 이 정률제라는 건데 기름값이 비싸질수록 수수료 절대 금액이 커집니다. 조금 황당한 거는 이 휘발유 가격의 55에서 60%는 세금인 유류세인데 이 세금 부분에서도 1.5% 수수료가 그대로 붙는다는 거예요. 주유소가 세금 징수를 대신 해주면서 오히려 그 세금에 수수료까지 내는 셈이죠. 거의 담배 판매와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계산해보면 세금 빼고 남은 순매출 기준으로 수수료율이 사실상 3.4%나 됩니다. 전체 영업이익률이 1.8% 수준인데 카드 수수료가 이익률을 초과해버린 상황입니다. 리터당 마진이 70원에서 100원인데 카드 수수료만 30원 가까이 나가는 구조예요. 정부가 혹시 이 정유사한테 얼마나 지원했냐고 하면 4조 2천억 원입니다. 이 최고 가격제로 손실난 정유사에게는 정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망의 핵심인 대리점은 어떻게 될까요? 단 한 푼도 보존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정유사는 정부한테 손실을 보전받았으니까 최고 가격에 팔아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은 정유사한테 최고가에 사서 주유소에 최고가로 팔아야 하는데 중간에 운송비, 보관비를 고스란히 자기가 떠안는 이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석유 최고 가격제, 이 취지는 100% 맞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당연히 개입을 해야죠. 문제는 처방의 정밀도인데 소비자 가격만 내리고 그 비용을 유통망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대리점에게 전부 전가한 구조가 된 겁니다. 이 배관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 출구만 막아놓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 어려운 상황이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필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카드 수수료 한시적 인하인 것 같습니다. 이 고유가 기간에 카드사만 지금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이 구조를 분명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 요구하는 0.8에서 1.2% 한시적 인하인데 이 부분이 분명 개선된다고 하면 이 위기를 넘기는데 또 하나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석유유통협회가 던진 이 한 달도 못 버틴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금 더 벌어달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 에너지 공급망이 끊기기 전에 막아달라는 경고예요. 이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다는 목표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로 이어지는 유통망의 유기적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주유소를 갔는데 기름이 없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그 에너지 시장 구조 관련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